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내시경 검사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시경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저희가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예. 자, 이것이 궁금하다.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심장병, 폐 질환자는 수면 내시경 주의해야 하나요? 아, 저는 네. 요거는 뭐 X라고 봅니다. 왜냐면 뭐 심장은 심장이고 폐는 폐고 장은 장이지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아우 절대 아니죠. 심장이나 폐 환자는 고기가 아야 하는데 어떻게 내시경을 하겠어요. 기계 들어가고 이러면 큰일 나요. 아야 하는데. 네. 자, 이종열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정답 뭘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동그라미. 물론 심장병이 주의해야 한다. 있거나 폐질환이 있는 분들이 수면 내시경을 못하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수면 내시경에 사용하는 미다졸람이나 프로포폴이라는 약은 혈압을 떨어뜨리거나 심장에 부담을 가고 또는 호흡곤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한 심장병이 있거나 또는 폐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수면 내시경이 아무래도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다면 일반 비진정 내시경을 권유드리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수면 내시경을 해야 된다면 약을 소량 정도 쓰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료진하고 사전에 꼭 상의를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수면 내시경 많이 받으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가 빨리 올까요? 전문가분들은 뭐 X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너무 자주 하면 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동그라미. 동그라미다. 네. 김현영 씨. 동그라미예요? 제 생각이죠. 이건 제 생각인데요. 네. 아 저도 동그라미 할래요. 왜냐면 동네 어르신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잘 못 알아볼 때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혀 뭐 신뢰할 수 없는 두 분의 저희 답변인데. 둘의 생각이고요. 이 교수님 정답은 뭔가요? 예, 정답은 X입니다. 아니다. 예, 그 수면 내시경이 많이 받는 오해 중에 또 하나가 수면 내시경 자주 받으면 치매가 걸리지 않나요? 아니면은 뭐 뇌 기능이 떨어지지 않나요?라고 하는데 네. 실은 이게 미다졸람이라고 하는 약이 들어가면은 검사를 받았던 그 주변의 기억을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검사를 하니까 내가 치매가 걸리거나 뇌 기능이 저하되지 않는가 두려워하시는데 실은 미다졸람이라고 하는 약은 저희가 최대 작용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이고요. 프로포폴은 5분 이내로 짧기 때문에 뇌 기능 저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받으셔도 됩니다. 네. 수면 내시경 이야기 나온 김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퀴즈 또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평소에 이런 질환이 있다면 수면 내시경보다는 비수면 내시경이 추천된다. 다음 중 어떤 질환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빈혈, 2번 변비, 3번 코골이, 4번 소화불량. 요거는 확실하게 제가 정답을 알고 있어요. 빈혈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빈혈이 어지럽잖아요. 수면 내시경하고 일어나다가 휘청할 수가 있어요.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위험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정말 제가 정답을 아는 게 네. 변비입니다. 변비요? 혈압 올라가요. 정말 위험해요. 전 절대 힘주지 않아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맞죠? 두 분의 답 모두 그럴싸한데 장 교수님 정답 뭘까요? 예, 정답은 3번 코골이입니다. 네, 다 틀렸어. 정확하게는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는데 예. 수면 내시경 시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산소 포화도가 정상에서는 96 이상인데요. 이런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수면 내시경 시에 숨을 안 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60에서 70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한테는 산소 공급을 하고 산소 포화도 측정을 기본적으로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정상 이하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 때는 기량제를 반드시 투여를 해서 깨우는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한테 심한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한테서는 비수면 내시경을 권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비수면 내시경이 구역 반사가 심한 분들한테는 받기 힘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팁을 좀 드리자면 경비 내시경이라고 코를 통해서 하는 내시경이 있는데 일반 내시경보다는 직경이 좀 반 정도로 좀 작은 가는 내시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입을 통해서 하면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목 마취를 좀 충분히 하고 목 넘김의 협조를 잘 할 수 있도록 의료진이 끊임없이 용기를 좀 북돋아 주면 비수면 내시경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늘 받는 내시경이지만 의외로 몰랐던 게 참 많은데요. 다음도 알쏭달쏭한 퀴즈 하나 드립니다. 헬리코박터균 만성 장염이 있으면 내시경을 자주 받아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자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동그라미. 아무래도 저게 이제 두 개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자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김혜영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O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저 오해요. 따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해. 다짜고짜 당연하다. 네, 당연하다. 네, 이 교수님. 당연해요. 네. 네, 정답은 X입니다. 오. 물론 저희가 헬리코박터균이나 만성 장염이 있다고 해서 뭐 자주 받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의 목적은 위암과 대장암을 잘 발견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과 만성 장염이 위암과 대장암의 위험도를 높이긴 하나 그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러한 것이 있는 분들은 그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이 균을 치료할 것이냐, 아니면 검사를 얼마나 자주 받을 것이냐,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무작정 자주 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 상태에 맞게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그다음은요. 장 세척제는 인체에 무해한가요? 요거는 뭐 문제 자체가 안 됩니다. 당연히 정답이 온 것이 이게 몸에 나빠봐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먹으라고 하겠습니까? 몸에 나쁜 거를? 네. 절대 아닙니다. 괜찮으니까 먹으라고 하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이거 X예요. 네. 이거는 제가 정답을 알고 있어요. 콩팥 간 나쁘신 분들 이거 X 맞잖아요. 이 세척하고 이러면 큰일 나요. 너무 자신 있는데? 교수님 왜 네. 웃으세요? 정답은 일단 O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O. 틀렸어. 무해하다. 두 분 말씀이 다 완전히 틀린 게 아닌 게 그래요? 일단 그 대장내시경 장하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의 글라이콜이라 그래서 PEG 제제를 많이 쓰는데 그 제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전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드셨을 때도 흡수가 잘 안 되고 다 빠져나가면서 무해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먹기가 힘들어요. 뭐 3리터 이상 마셔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쉽게 복용할 수 있는 제제라 그래서 어떤 소듐 포스페이트, 인산나트륨을 기반으로 한 알약형 제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들한테 큰 문제는 없는데 뭐 신부전이 있거나 콩팥이 안 좋거나 노인이거나 당뇨가 심한 분들은 이걸 먹었을 때 급성 신부전이나 또는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들이 있는 분들은 대장 하제를 결정할 때 전문의하고 상의 후에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내용 또 하나 퀴즈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평소에 이런 질환이 있다면 대장 내시경 받을 때 각별히 숙련도 높은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 뭘까? 다음 중 어떤 질환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요실금, 2번 치질, 3번 편실금, 4번 변비. 이거 다 정답 같은데. 이건 좀 민감한 문제긴 한데 변비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변비. 좀 막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좀 뚫어주시는 교수님한테 가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건 치질이에요. 네. 그 암수 치질 뭐 있어갖고 이게 치질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런가? 네. 어때요? 제가 박 교수님? 정답입니다. 교수님. 네, 정답 치질이 맞습니다. 치질이에요? 오, 맞췄어. 예, 왜냐하면 치질이 있게 되면 항문 점막이 약하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할 때 무리한 힘이나 조작으로 인해서 자극을 많이 받게 되면 출혈이나 어떤 그 치질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질이 있는 분들은 좀 경력이 있는 선생님들한테 가는 게 좋고 부드럽게 항문에 최대한 자극을 적게 주면서 빠르게 맹장까지 도달하는 그런 내시경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궁금증 넘어가 볼게요. 자, 그다음은 내시경으로 조기암 떼어내면 재발 잘 되나요? 저는 아무래도 이거는 동그라미 같은 게 이렇게 개복을 해서 확실하게 좀 눈으로 보고 떼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안심되고. 아닙니다. 저 오늘 많이 혼나네요. 오늘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제가 김혜영 씨. 이렇게 해봤어요, 수술을. 네. 근데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워낙 의술이 좋으셔갖고 완벽하게 하십니다. 제가 정답이죠? 맞죠? 네, 장 교수님. 네, 정답은 X입니다. 오, 또 맞췄어. 재발 잘 안 한다. 네, 조기암 내시경 수술이 재발을 높인다는 통계는 없습니다. 그 위암에서 제일 중요한 예후인자가 림프절 전이입니다. 따라서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이 내시경 절제술의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크기가 2cm보다 작고 분화도가 좋고 침범 깊이가 점막에 국한돼 있고 궤양이 없는 경우가 내시경 절제술의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그 내시경 절제술의 종류에는 올가미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내시경 점막 절제술과 그 내시경 칼날을 이용해서 병변을 도려 파내는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이 있는데 작은 병변에는 내시경 점막 절제술을 크고 궤양이 있을 경우에는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동영상을 좀 보여주시면요. 이게 수술 다음은 이제 장면이군요. 조기 위암을 점막합 박리술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네. 저기 점 찍혀 있는 것이 병변에 표시를 한 것이고 네. 저희 주사를 통해서 표시된 바깥쪽 영역에 천공이나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사를 먼저 놔서 병변을 부풀리고 내시경 칼날로 저 표시된 병변 바깥을 된다. 절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렇게 이제 절개를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저기 틈을 통해서 근육층이랑 평행하게 출혈이 안 되게, 천공이 안 되게 네. 평행하게 박리를 하고 있습니다. 포를 뜨는 것처럼. 아, 저게 네네, 내시경으로 맞습니다. 하는 건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저것을 이제 저기 조기 위암을 저렇게 제거하고 나면 건져내서 잘 제거되었는지 병리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 아, 신기하다. 그렇군요. 예. 내시경 수술 장면도 보셨고요. 내시경 이것이 궁금하다. 이제 어디서 해야 될까 고민되는 분들 있으시죠? 네. 관련된 질문입니다. 네. 내시경은 아무래도 큰 병원에서 받는 게 더 좋은가요? 요거는 뭐 당연히 큰 병원 믿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병원으로. 아닙니다. 저 오늘 많이 혼나네요,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원래 저를 오랫동안 알았던 내가 자주 가는 병원, 그러니까 주치의라는 게 왜 있겠어요? 제 몸을 잘 아는 곳에서 해야 되는 거죠. 맞죠, 일리가 교수님? 있네. 장 네, 교수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 네, 그 국립암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소화기 내시경 학회에서는 그 국가암검진 중 위암, 대장암, 내시경 분야 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내시경 센터를 뽑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일정 수준의 질 관리가 잘 된 병원의 통과 유무를 갖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통과를 하게 되면 안전하고 질 관리가 잘 된 병원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병원에서는 안심하시고 내시경 검사를 받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는 여러 병원들의 평가 분야별 평가 등급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시고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